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 공부를 조금 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일 첫 시간으로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피트린치는 이 E를 레비뉴, 이익, 그래서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PER은 주가가 그 회사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거든요. EPS라고 하는 것은 earning per share라는 영어로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 회사의 사업 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즉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10,000원이고 한 주당 수익이 1,000원이라면 PER은 10이 되는 겁니다. 1000분의 10,000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여러분들 재무제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지난 사업에 대한 PER을 뽑아내는 것은 이미 각종 주식 사이트에서 표시가 다 되니까 별 의미는 없죠, 사실. 그래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적절한 PER을 뽑아내고 싶으시면은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인가, 그래서 그 수익을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나니까 그 영업이익률을 계산했을 때 적절한 EPS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로 나눠보시면 미래의 PER을 미리 예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특정 기업의 얻은 순이익 1원을 증권시장이 얼마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척도로 서로 다른 주식의 상대적 가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PER이라고 하는 게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 주식 가격보다 크면 클수록 PER은 낮게 나타나게 되고요. PER이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것이므로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PER이 높으면 이익에 비하여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PER이 400 이상이 나오기도 하고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PER이 10 이하, PER이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년이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에 나오는 숫자는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을 연도로 나타낸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PER을 참고적인 기준 정도로 인식을 했다가 92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면서 외국인들이 저 PER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테마로 형성이 되어서 그 당시에 태광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저 PER주가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건 지난 개념이죠. 지금은 저 PER이 꼭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들어와서는 성장성이 투자 판단에 가장 큰 지표로 작용하면서, 그래서 PDR, 드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런 지표까지도 만들어내고 했었죠. 자, 인터넷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PER이 300에서 2600까지 치솟는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자, PER이 높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평균인데 주가가 높은 경우, 그렇게 되면 당연히 PER이 높게 나오겠죠.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경우가 되는 거니까요. 주가는 평균 수준이지만 주당 순이익이 낮은 경우, 이렇게 되면 당연히 PER이 높게 되고요.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평균이고 주가가 높은 경우는 현재 이익보다 주가가 높다는 뜻이 되고, 시장에서 장래성을 인정받고 성장하는 기업,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한 성장주의 경우에는 보통 PER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첨단 기술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후자의 경우는 경영에서 이익이 낮기 때문에 PER이 높아진 경우가 된다. 그래서 주가는 평균 수준이지만 주당 순이익이 낮은 경우, 그래서 PER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PER이 낮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은 평균이지만 주가가 낮을 경우, 이 경우에는 모기업 부도 등 외부 요인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PER이 낮다고 해서 꼭 좋은 기업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는 평균 수준이지만 주당 순이익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주식 발행 물량이 적고 성장에 한계가 있거나 업계 경기가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 즉 PER이 높은 게 좋은 주식이냐 PER이 낮은 게 좋은 주식이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앞으로 PER이 어떻게 형성될까를 예상해 보실 때,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니까 EPS가 300원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15,000원일 경우는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300분의 15,000 하면 PER이 50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PER은 업종 평균이 있습니다. 업종 평균을 확인해 보시고요. 하다못해 3개월, 6개월, 1년 후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좀 보수적으로 업계 평균 PER을 맞춰주면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되겠구나라는 기본적인 계산을 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상식을 함께 보셨습니다.